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결국에는 이 SEC가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SEC가 왜 이 항소를 했고, 그러면 또 이 항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렇다면 이 항소에 의해서 리플 가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이 SEC가 항소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리플 관련 변호사들이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실익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서 SEC 입장에서는 항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SEC의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항소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EC가 항소를 했다는 것은 이 실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2023년 4월 달에 이 SEC의 현재 의원, 그러니까 일명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이 헤스터 피어스가 이때 4월 달에 뭐라 그랬었냐면 이 리플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SEC가 지금 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잡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관할권을 또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할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SEC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지금 규제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 집행 조치만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SEC 입장에서는 결국 의회가 뭐 제도도 만들고 규제도 만들고 또 그 관할권을 정해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기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간밤에 이 SEC가 항소를 한다고 밝히기 직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년 2분기에 이 SEC와 리플 이 소송을 배심원 재판, 그러니까 공판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새벽 한 3시경이었는데 이 SEC의 항소 결정은 대략적으로 한 6시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시간 뒤에 SEC가 항소 결정 발표를 한 것인데, 그런데 진짜 이 SEC가 미친 것이 이걸 보시게 되면 SEC가 이번에 중간 항소를 결정을 하면서 오늘 토레스가 정한 재판 및 재판 전 일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보류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토레스 판사가 이제 배심원으로 넘어간다라는 이 명령을 내린 게 지금 보시면 문서번호 884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SEC가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최근 입력된 일정 명령, 그러니까 여기 884가 나오죠. 이 884를 포함해서 이 법원의 절차를, 이게 번역이 이제 유지라고 나오지만 보류를 요청합니다라고 항소와 함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심원 공판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이것으로 볼 때 진짜 이 SEC의 목적은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EC가 모든 일정을 연장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요거에 앞서서 이 합의 일정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에 대한 일정까지 미뤄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SEC가 일반 기업이었다면 뭐 요것처럼 실익 대비를 따져서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SEC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어쨌든 이 관할권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의회에서 나오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클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약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XRP의 비증권 판결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이 약식 판결은 SEC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거래소와의 소송전에서도 불리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들과의 소송전을 위해서라도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EC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관할권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이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면 뭐 법원이 뭐 합의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하라고 해도 이 SEC 입장에서는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 의도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걸 보시면 이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뭐라고 했냐면 SEC는 아직 항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항소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중간 항소를 갈 거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한 이 SEC의 서류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선 명령 결정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은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SEC의 리플 중간 항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보다 자세하게 뭐라 그랬냐면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중간 항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 중간 항소 인용은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말을 지금 요 기자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그 트윗을 찾아보니까 뭐 여기에도 승인받기가 매우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SEC가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레스 판사와 항소 법원 이 두 곳 모두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항소 법원도 이것을 진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항소를 지금 신청했지만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도 아직은 또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 항소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뭐 이것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기사가 지난 7월 달에 나왔었는데 이 항소심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이 하위 테스트가 4가지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 중 세 번째 이 공동기업 여부는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항소를 한 것이 이 XRP 그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로 지금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 요 프로그래매틱 세일즈와 개별 판매 이슈 요것에 대한 항소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요걸 보시면 이 판결이 나왔을 때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뭐 경영진에 의해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이것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관 고객에 대한 XRP 직접 판매만 증권으로 판명을 했는데 이번 항소는 요것에 대한 항소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번 이 SEC의 중간 항소는 XRP의 증권성 판결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쟁점은 XRP의 증권 여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2가지 별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XRP는 그럼에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SEC가 이 중간 항소에서 이기게 된다면 이 리플사는 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 거래소 사용을 할 수 없는 것 뿐이다 라는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빅 퀘스천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만약 SEC가 항소에 이기더라도 이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 제레미 호건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거래소가 리플사에 의해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만 한다면 거래소가 이 XRP를 계속 상장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뭐 SEC가 항소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과연 승인될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설령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결과가 뒤집히기도 쉽지가 않으면서 만에 하나 이 결과가 뒤집힌다 하더라도 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앞으로의 리플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또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일단 어제 간밤에 그러니까 아침 한 6시 이후로
요 항소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뭐 소폭이지만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884원인데 결국에는 0.12% 상승을 하면서 그 하루의 상승분만 전부 토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한 1% 넘게 좀 빠지고 있지만 일단 이 800원이 깨질 정도로 그런 큰 충격은 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걸 좀 보여드렸지만 2020년에 이렇게 이 SEC가 리플사한테 소송을 걸었을 때 비록 그 당시에 이렇게 정말 대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의 흐름은 꺾지를 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상승의 흐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설령 이 항소심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세 흐름은 꺾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제 저희 회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번 이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사이클에서 리플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기간별 상승률을 볼 때 1년 기준으로 리플이 한 7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이고 또 요 6개월로 본다 해도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4위니까 그래도 상위권에 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이 리플이 가장 좀 늦게 마지막에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은 리플이 먼저 지금 움직였고 앞으로의 움직임도 리플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2024년 반강리를 넘어서 2025년 그 다음에 뭐 최고점을 찍는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런데 이 리플만큼은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최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이유로는 또 요 트윗을 보시면 오늘 새벽에 이 토레스 판사가 이제 내년 2분기에 배심원 공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개별 피고의 재판 그러니까 이 배심원 공판이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랑 크리스 라센 그러니까 이 약식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공판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것이 2024년 5월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빨라야 2024년 늦은 여름 그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SEC가 진짜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때는 2025년쯤 돼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종 항소 리스크가 있는 2025년 이전에 이 XRP가 먼저 크게 올라가면서 이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뭐 지금 이 SEC가 항소 신청을 했지만 뭐 이것이 XRP가 가격 상승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다음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의 중간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냐? 그것은 요 SEC의 항소 허가 신청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SEC에 제한된 스케줄링 해가지고 SEC가 2023년 8월 18일에 이 게시 브리핑을 또 제출하는데 요 날짜는 피고 답변 마감일로부터 2일 후라고 하니까 8월 16일까지 이 SEC의 중간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8일에 또 SEC가 뭐 게시 브리핑을 제출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이 리플사의 반대 입장 답변서의 마감일은 9월 1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이 SEC의 답변서는 7일 후인 9월 8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8월 10일인데 뭐 최종적으로 지금 SEC가 제출하는 날짜가 9월 8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법원의 이 중간항소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것에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원이 이 중간항소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것도 또 큰 관심을 끌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대세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 항소 이슈로 이 리플의 가격이 또 출렁이게 된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